자, 오늘부터 7단원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3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3 과정의 복습과 함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이의 그 이론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제목 자체를 기억을 해둡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좀 길죠? 뭐라고? 2차 함수 그래프. 이거 포물선이죠.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그리는 그 궤적, 흔적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포물선으로 나오죠. 이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포물선하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즉 교점이 두 개인 경우가 있고 교점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교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특히 이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접할 때는 반드시 꼭지점에서 접하게 돼 있어요. 이 x축이라는 직선 자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면 다른 점에서도 접할 수 있겠지만 x축은 포물선하고 접하려면 꼭지점에서 밖에는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도 있지만 위로 볼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은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즉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즉 교점이 하나도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물선과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말해라.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뭘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냐 하면 바로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별식. 판별식이 양수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이면 안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접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말하자면 2차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이 2차식을 y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하면은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그거의 문제입니다. 함수로 볼 거냐 방정식으로 볼 거냐. 그런데 우리가 이 2차 함수에서 말이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게 곧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즉 y 대신에 0 넣고 x값 구하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2차 방정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죠. 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였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을 말하는 거죠. 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가는, 근호 안에 들어가는 식이죠. 얘가 음수가 되면 허근이 나오고 양수가 되면 실근이 나오고 0이면 이제 중근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이 아닌 함수에서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 결국 이 함수에서 함수 그래프, 즉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므로 x절편이 두 개 나온다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 음수면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고, 중근이면 한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창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는 이건 모양과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뭐 교점의 개수하고는 차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든 음수든 두 가지 다 그 판별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교재에서는 정리로 이거를 따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요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좀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미 중학교 때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자, 2번은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라는 제목인데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셈 보충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점의 좌표 라는 제목인데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죠. 직선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와있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y, 이건 점을 얘기하죠. 점의 좌표. 무수히 많습니다. 각 요 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순서상들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 1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다. 즉,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요 방정식의 해다. 방정식의 헤드를 다 모아놓은 걸 이걸 해집합이라고 하는데요. 방정식의 헤드를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다. 이런 관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x좌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걸 x절편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걸 이제 x절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y절편이라고 부르겠죠. 이 x절편을 구하는 것이 바로 y가 0인 경우에 x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차 방정식 풀면 x = 2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야? 이거의 x절편이면서 x-2 = 0이라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위에서 내가 2차 함수를 가지고 먼저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1차 함수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사실은 모든 함수와 방정식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을 구하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함수도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2차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x절편. 자, 요것은 2차 방정식 이거의 실근이다. 즉 y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근이 생기지, 실근이 생기지 않으면 교점이 없는 거죠. 교점이 있다는 건 실근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으면 2차 방정식도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그게 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밑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바로 필수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얘가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x제곱의 계수가 1인 걸로 봐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요런 식으로 말이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자면 y가 0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 근데 2차 항의 계수가 지금 2k인데 짝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c. c는 뭐야? 상수항이니까 요거 세 개 전체가 다 상수항입니다. 그죠?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요것이 되겠죠. 이게 판별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얘가 접하면 0이 되면 되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만나지 않으면 음수, 즉 허근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실근 2개, 만나지 않는 것은 허근 2개, 접하는 경우에는 중근, 즉 실근 하나, 이렇게 매치시켜서 외워둬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거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k 마이너스 2네.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k가 2보다 크면 된다. 등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딱 그 0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k가 딱 2겠죠.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부등호 방향만 반대니까 k가 2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쉽죠? 밑에 유제 두 개 해보고 2번으로 갑시다. 자, 필수 예제 2번이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 이 x절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한자어를 좀 안 쓰려고 좀 길게 풀었었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2가 되도록 두 상수 a, b 값을 정할 때 곱은 얼마냐.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말이죠. x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x축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대충 그렸어요.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2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요 2차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1, 2차 함수의 그 표현형이라고 하는 특강을 본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창의 계수를 여기다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 3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포물선의 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요. 자, 일단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곧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야?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x절편이 이거다라는 걸 가지고 요 2차 함수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계수를 비교하면 된다.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풀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 그려봅시다. 자, x축을 하나 그리고요. 이거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되겠죠. 대충 그렸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x절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된다. 자, 그런데 이때 k는 얼마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요 두 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퀄 0이라고 하는, 즉 y-는 0 집어넣은 2차 방정식이죠.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y 값이 0인 점들이죠. 이 x축에 있는 점들은.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뭐죠? 이거 3이죠. 알파, 베타 이거는 k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루트 5다. 자, 그 왼쪽에 있는 근을, 즉 작은 근을 알파라고 큰 근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게 더 정확해요. 하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베타를 큰 근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해보세요. 왜 제곱을 하냐면 차를 갖다가 합과 곱으로 나타내려면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베타 플러스 알파, 뭐 알파 베타에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다.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 발음이 잘 안 되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가 이거 나온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가 3이니까 이거는 3의 제곱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쪽은 우변은 5죠. 그러면 다 나왔네요. 자, 4k가 1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쓸까요? 4k가 4가 된다. k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k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k 값이니까. 자, 어렵지 않죠? 밑에 유제 하나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